CSS 레이아웃 파트 포지셔닝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플로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플로팅으로 오늘날 사이트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큰 틀을 잡는데 큰 문제 없이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배치 작업을 할 때는 포지셔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포지션은 말 그대로 위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포지셔닝은 웹브라우저가 렌더링하는 기본 레이아웃 흐름, normal layout flow라고 했었죠. 그 기본 레이아웃 흐름을 다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지셔닝의 주 사용 목적이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효과를 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본 레이아웃 흐름에서 레이아웃 내부 일부 요소의 위치를 조정하려면 포지셔닝을 사용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다른 부분 위에 떠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요소를 만든다거나 페이지의 스크롤과 상관없이 항상 브라우저 창에 동일한 위치에 자리한 UI 요소를 만들고자 한다면 포지셔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의 가운데 폭에 컨텐츠를 맞췄다고 했을 때 좌측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컨텐츠의 경우는 포지셔닝을 사용해서 배치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노트북 위에 떠있는 컨텐츠라든가 또는 제목이라든가 또는 각각의 오브젝트를 특정한 위치에 배치시킬 때 포지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고 손쉽게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여지는 것은 고정 위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스크롤이 됐을 때 해당 영역에 내비게이션 바가 고정이 되죠. 이런 경우에도 포지션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웹 UI를 구현할 때 특정한 위치에서 고정된 형태로 컨텐츠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스티키 UI라고 하는데요. 스티키 UI를 구현하려면 포지션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 레이아웃의 유형은 정적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기본값입니다. 모든 요소는 포지션의 기본값이 static, 정적입니다. 그리고 설정에 따라서 상대 위치, relative, 포지션 할 수 있고요. 절대 위치 지정인 absolute, 고정인 fixed, 다음에 달라붙는 sticky,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 9 이상 버전에서 스티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실습을 위해서 다운받은 HTML 파일에서 히든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 실습 부분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CSS 파일을 열도록 하고요. 기본 스타일 밑에 쪽에서 포지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그룹 안쪽에 박스 래퍼가 있고요. 각각의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그룹 디비전 엘리먼트의 포지션 값을 보게 되면 기본 값이 스태틱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섹션 요소와 마찬가지고 달라, 바디 모두 포지션 값이 기본적으로 스태틱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박스 요소에 이 포지션 값을 변경해 주어서 박스의 위치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상대 위치 설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blue box에 포지션 relative라는 것을 주게 되면 상대 위치 설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라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위치 이동하면 되느냐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 흐름 상에서 위치를 기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top, right, bottom, left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 값하고 right를 설정하게 되면은 우측 상단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 이동을 하게 되고요. left, bottom이라고 한다면 좌측 하단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위치 이동하는 것이 relative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위치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탑 값을 사용해서 30픽셀만큼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상단 지점을 통해서 30만큼 위치 이동이 되는 걸 보여줘요. right 값으로 마이너스 100픽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우측 지점, 원래 박스의 위치가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30 그리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00만큼 위치 이동이 돼서 박스가 이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HTML의 기본 레이아웃 흐름에서는 박스가 플롯이 됐을 때 아래에 있는 박스는 위에 있는 박스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위로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포지션 relative를 사용하게 되면 박스의 원래 위치에 있던 이 공간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우측 상단점을 토대로 해서 30만큼 우측점에서 마이너스 100만큼 위치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이동이 된 겁니다. 이때 기본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프트 값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레프트 값에서 양수로 200픽셀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좌측점에서 200만큼 이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려서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먼저 위에 있는 박스를 나중에 나온 박스보다 위로 올리려면
축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축이라 함은 X축이 있겠고요. 그리고 Y축이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축을 Z축이라고 합니다. Z축으로 내보내려면 Z축에 인덱스라는 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Z인덱스라고 하게 됩니다. Z인덱스라는 값을 사용해서 1이라고 입력을 해보게 되면 Z인덱스 값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값이 높을수록 더 상위에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탑 라이트로 위치를 시키고 Z인덱스가 1이 돼서 다른 박스보다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is yellow 박스를 position relative를 사용해서 탑 위치를 마이너스 30픽셀만큼 위치 이동시켜 보고요. left 값에서 40픽셀만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박스가 이동이 되는데요. 각각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박스의 크기에 벗어나지 않게 되고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된 거고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노란색 박스를 파란색 박스보다 위에 배치시키려면 Z인덱스 값을 2라고 설정해 주게 되면 결과는 숫자 값이 큰 것이 위에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만약 순서가 바꿔진다면요. 저장을 해놓고 보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Z인덱스 값이 동일하다면 마크업 순서가 중요하겠죠. 블루보다는 옐로우가 나중에 작성됐기 때문에 Z인덱스 값이 동일하다면 나중에 나온 것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s green 박스를 조정해 보는데요. 포지션 relative 값을 사용해서 바튼 값을 300픽셀만큼 위치 이동시켜 보고요. left 값을 120픽셀만큼 위치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린 박스가 위치되는데 바텀을 기준점으로 위치 이동이 됩니다. 바텀이 이 위치이기 때문에 바텀 좌표로 위치 이동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Z인덱스 값을 줄 수가 있겠죠. Z인덱스 값을 동일한 값을 주게 되면 가장 마크업상 마지막에 배치한 것이 위에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Z인덱스를 설정하실 때 임의의 값 설정하시면 3 값을 가지고 있는 옐로우가 가장 위에 배치가 되고요. 1 값을 가지고 있는 블루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다. 박스가 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모일수인 박스 그룹에서 overflow hidden이라는 속성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값이 없게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포지션을 사용해서 부모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overflow hidden을 사용해서 영역을 감출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relative 박스, 자신의 원래 위치에 상대적으로 위치 이동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트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죠? 수정을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relative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절대 위치 설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yellow position absolute를 사용해 봅니다. 저장해 놓고요.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노란색 박스가 어떻게 위치 이동이 되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노란색 박스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페이지 내에서 찾아보면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Z인덱스 값을 100으로 설정해 봅시다. 페이지 로드, 바로 뒤에 숨어 있었군요.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Z인덱스가 없게 되면은 바로 마크업 순서상 녹색 박스가 노란색 박스보다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위에 덮어 써진 것처럼 보여지죠. 포지션 relative와 absolute의 차이점을 여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relative는 원래 박스가 가지고 있던 공간을 그대로 지키면서 위치 이동을 했다면 absolute는 마치 플로트처럼 자신의 공간을 뒤에 나오는 요소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게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위치를 다른 요소가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플로트와 차이점은 뭐냐면 플로트는 단순히 왼쪽 오른쪽으로 부여시키는 거였다면 이 포지션 앱솔루트는 이 페이지 내에서 자유롭게 임의로 배치 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탑 값을 20픽셀만큼 옮겨보도록 합시다. 그럼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이 원래의 박스, 자신을 포함하는 부모 박스를 벗어나서 뷰포트, 사용자가 보는 화면단에 탑 20만큼의 위치 이동이 된 게 보여지고요. 라이트 20픽셀을 설정하게 되면 탑 20, 라이트 20 사용자 보는 뷰포트에서 위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스크롤 내리게 되면 감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 흐름상에서 노란색 박스 가지고 있던 원래 공간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 박스는 사용자 보는 화면단에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배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앱솔루트 박스는 매우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확실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Z인덱스 속성의 경우는 1, 2, 3, 4 이렇게 값을 설정해보다는 10단이나 100단이나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수정하다 보면 뎁스가 여러 개 나오게 될 때 뎁스에 중간 단계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위치 순서가 바뀌면서 계속 꼬이게 됩니다.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10단이나 100단위로 관리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색 박스가 자신을 포함하는 부모 박스 내에서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위치로 박스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모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노란색 박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박스의 그룹이 되겠죠? 이 박스의 그룹이 너의 부모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 그룹이 I'm your father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노란색 박스는 나의 부모는 당신이군요 하면서 부모에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해주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신을 포함하는 부모 중에 여기서 자신은 노란색 박스입니다. 노란색 박스를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 값이 설정되어 있는 부모, 즉 모든 요소의 포지션 값은 기본 값이 스태틱인데요. 즉 스태틱이 아닌 값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 옐로우의 부모가 되는 요소는 바로 박스 그룹 요소가 되겠죠. 박스 그룹 요소로 하여금 포지션, relative나 absolute나 앞으로 배울 fixed 또는 스티키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면 부모로 인식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스태틱이 기본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relative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유는 일반 흐름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로 인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장을 해놓게 되면 노란색 박스의 위치는 이제 자신을 포함하는 부모 그룹인 박스 그룹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키워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지션 relative를 왜 줬는지에 대해서. 만약 부모한테 포지션 relative가 아니고 absolute를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은 보다시피 레이아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부모 또한 absolute가 됐기 때문에 이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간을 아래 요소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요소는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bsolute보다는 absolute 설정된 자식 요소의 부모로 설정할 때 relative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박스를 각각 위치 이동을 시켜볼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 0의 경우는 단위가 필요 없습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노란색 박스를 탑 0, right 0으로 옮겼다면 is green 박스를 position absolute의 탑 0, left 0 위치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그린 박스가 올라오게 되고요. 블루 박스를 포지션 앱솔루트의 bottom 0, left 0 위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페이지에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배치하실 때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플롯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플롯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디자인 레이아웃이 있고 포지셔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디자인 레이아웃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오버플로우 히든 대신에 박스 그룹에 오버플로우 오토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토를 설정하게 되니까 스크롤바가 생기죠. 왜냐하면 박스를 감싸고 있는 부모 중에는 박스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스 래퍼도 있습니다. 박스 그룹의 영역이 이만큼이라면 박스 래퍼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 그룹의 높이가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박스 래퍼는 부모 영역을 넘쳐나는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영역을 하여금 오버플로우 값을 오토로 설정해주게 되면 넘쳐나는 상태가 됐을 때 스크롤바가 보여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버플로우 오토 설정을 하고 밑에 쪽에 박스 래퍼의 높이를 임의로 800픽셀을 준 거죠. 이때 스크롤 내려보게 되면은 모든 요소, 즉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된 모든 요소가 같이 스크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UI 디자인 얘기를 할때 페이지의 스크롤과 상관없이 항상 브라우저 창에 동일한 위치에 자리한 UI 요소를 만들 때도 포지셔닝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this yellow 박스에다가 포지션 값을 fixed로 변경하겠습니다. CSS의 캐스케이딩 규칙에 의거해서 is yellow라는 동일한 대상 선택자가 있을 경우에 아래 위치한 것이 위에 위치한 속성을 덮어쓴다고 했죠. 그러면 absolute를 지워버리게 되고 fixed로 변경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이전에는 화면에 스크롤이 됐는데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박스가 위치 이동이 되면서 같은 자리에 계속 고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먼저 포지션 픽스드가 되면은 화면의 뷰포트를 기준점으로 고정시킬 수가 있다는 특징을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찾지 않고요. 무조건 사용자가 보는 뷰포트에 고정이 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이 앱솔루트하고 차이점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앱솔루트는 부모를 찾아요. 그리고 부모 내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 자신을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부모들이 모두 포지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말해 포지션이 스태틱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최종 부모는 뷰포트가 됩니다. 반면에 픽스드는 부모를 찾지 않고 무조건 사용자가 보는 화면단, 즉 뷰포트를 기준점으로 위치 고정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버튼 값을 0, 레프트 값을 0라고 설정해 봅시다. 그럼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레프트 값이 0 위치로 이동이 되죠. 근데 왜 바텀 0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탑 값이 이미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설정된 값을
다시 초기 값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탑에 initial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initial은 initialize, 초기화시키기 때문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을 때 탑 값은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버튼 값이 설정된 대로 형태 이동이 되게 되고요. 스크롤 내리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정 위치 설정, 포지션 fixed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ixed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absolute 부분도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블루, 옐로우, 그린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라붙는 스티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스의 그룹 요소의 내부에는 클래스 박스 요소들이 있겠죠? 이 박스 요소들에게 제가 아웃라인을 준다면 저장을 해놨을 때 이 세 개의 박스 요소에 모두 아웃라인 처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박스 요소의 디자인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포지션 값을 사용해서 스티키라고 하는 달라붙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티키 값을 줘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UI상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때 탑 값으로 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탑 제로는 이 부분이 되겠죠?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한 후에 스크롤 내려보게 되면 달라붙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이 UI는 앞서 아래쪽에서 보여드렸던 이 UI와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왔을 때 그 위치에 고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스크롤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살펴보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자신의 원래 위치, 이 지점이, 즉 노란색 박스의 0 지점이 자신의 부모의 0 지점에 도달했을 때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요소가 0이 설정이 되면 노란색 박스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각 박스의 마진 바텀을 100픽셀만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파란색 박스, 노란색 박스, 녹색 박스가 있는데요. 페이지 스크롤하게 되면 페이지를 스크롤한 동안에 이 파란색 박스는 다음의 스티키 요소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정된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노란색 박스가 자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노란색 박스가 멈춰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박스가 도착을 하게 되면, 하지만 지금 스크롤이 짧죠? 자, 스크롤을 좀 더 길게 만들어준다면 녹색 박스가 도달했을 때 스크롤이 내려가더라도 마지막 스티키 요소인 이 녹색 박스는 계속 그 자리에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는 기능인데 최신 기술인 이 포지션 스티키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손쉽고 효과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도움 없이도 이런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전하지 않습니다. Can I Use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저는 대부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E는 사용할 수 없는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리소스를 클릭하게 되면 폴리필 중에 Another 폴리필이 있습니다. 대체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지원되게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클릭을 해보게 되면 스티키 필이라는 GitHub 주소로 오게 되는데요. CSS 포지션 스티키의 대체 수단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에서도 잘 작동이 된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최신 기술인 포지션 스티키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에서 그리고 모던 브라우저에서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용법은 스티키를 설정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스티키를 설정하게 되겠죠? 이처럼.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해당 요소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포지션을 해제할 때는 포지션 스태틱이라고 쓰게 되면은 포지션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반응형 웹에서 사용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로써 우리는 포지셔닝에 대한 모든 이론적 이해를 가져봤는데요. 실제 결과를 만들어봐야 여러분들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포지셔닝을 학습하기 위한 몇 가지 실습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